육화연구소. 안녕하세요. 육화연구소입니다. 오늘 우리 주제는 바로 책놀이예요. 근데 사실 책놀이라고 하면 조금 너무 거창한 것 같아서 책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각자 집에서 아이들이랑 정말 재미있게 놀듯이 읽고 있는 책들을 몇 권 가져왔어요. 그래서 각자 어떤 식으로 책을 재미있게 읽고 있는지 오늘 좀 그런 노하우나 방법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미리 와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스타일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뭐 같은 책놀이라고 하지만 저는 정말 책을 자세하게 읽는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글씨를 자세히 읽는 게 아니라 그림을,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러니까 어떤 책들은 그러니까 단순히 그 메인 스토리가 있잖아요. 메인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그림으로 또 다른 이런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 여지를 남겨놓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책들을 선호하는 편이고, 메인 스토리를 읽으면서 아이들이랑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만의 또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놀이하는 그런 재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되게 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해봐요. 이 세 가지는 오늘 그런 책들을 가져와 봤어요. 네. 저는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이들한테 좀 목적을 갖고 제가 좀 읽어주는 편이에요. 네.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 아이 하나당 그 치과 금액이 150만 원씩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150만 원이 열이 받아서 얼마나 이 치아가 중요한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의해서 치과 갔다 오고 나서부터 읽어줬더니 애들이 그냥 눈만 뜨면 이제 양치만 하려고 하는 부작용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요, 그냥 뭐 저는 이 책을 그냥 읽어주면서 무섭게 읽어주죠. 그게 공포스럽게. 근데 그 도깨비 어플처럼 충치 어플. 드글드글. 드글드글 그냥 니 그 150억 마리의 그 세균들을 상상하면서 읽을 수 있게. 하지만 거품들이 그 모든 세균들을 버리면서 양치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웃을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저도 책을 아주 뭐 많이 읽어주는 편은 아닌데 한두 가지 책을 좀 꾸준히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라기보다는 아이 기질상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기 때부터 한두 가지를 계속 뭐 전집을 사든 뭐 이렇게 해도 거기에서 읽는 것만 읽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저도 몇 가지 아이랑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책을 가져왔는데, 저는 이제 글밥 위주로 읽는 거는 최근에서 하고요. 예전 아기 때는 계속 놀이식으로. 놀이가 이제 책을 가지고 신체 놀이를. 그래서 좀 재미있게 해서 아이가 이 책을 보면서 좀 빵빵 터질 수 있게끔. 상상하지 못했어요. 책과 신체 놀이는. 너무 궁금한데. 이런 거 아니에요? 책을 한 대 때리는 거? 가위바위보. 책 들고 점프하고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읽는지 실제 좀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저는 뭐랄까, 아까 이미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다야. 그게 다예요? 한 거야. 드글드글. 드글드글 그냥 그러니까 좀 뭐랄까, 저는 이렇게 막 귀찮고, 저를 공감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애가 이제 책 갖고 오면은 귀찮고 이러니까 그냥 빨리 읽어주는 거야. 근데 이걸로 놀이를 해주면서 하나를 같이 얘기하고 이런 엄마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읽어주고 이걸 그냥 목소리 변조를 통해서 엄마가 읽어줄 땐 좀 재밌구나. 왜냐면 맨날 읽어주는 엄마가 아니니까. 그래. 음성 변조 자체가 애들이 딱 이목을 끌 것 같아요. 그래. 어쩌다 한번 읽어주고. 저희는 그림을 자세히 본다고 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책이 바로 이 잠자기 10분 전이라는 책이고요. 사실 이거 되게 유명한 책이라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 사실 글밥은 정말 없어요. 잠자기 10분 전이다 이렇게 아빠가 애한테 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이 대장 햄스터 같이 생긴 사람이 잘 들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잠자기 10분 전이다 이러면 빨리 이리 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햄스터 군단이 얘 잠자기 전에 어떤 그런 수면 의식을 도와주기 위해서 군단이 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다 숫자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11번 햄스터까지 모든 페이지에 그 햄스터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 숫자들을 찾는 놀이를 했었는데 아이가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근데 얘 좀 봐 해서 보니까 각각 햄스터들이 너무 놀랍게 모든 페이지에서 공통된 특징을 갖고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9번 같은 경우는 여기 이게 이 페이지 되게 꼭대기에 올라가 있잖아요. 모든 페이지에서 이 9번은 높은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 그래서 보면은 9번, 2번은 여기가 있거든요. 높은 곳에 있고 페이지마다. 이번에는 이 스탠드 위에 올라가 있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애는 어떠냐면은 2번은 되게 재밌는 친구인데 항상 이 주인공 남자를 따라하는 애예요. 그래서 2번은 여기서 옷을 따라서 입고 있고 디테일하다. 여기 보면은 2번은 얘가 책을 보니까 2번도 책을 봐요. 나중에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기 번호가 안 쓰여 있는데도 얘가 2번인지를 알아. 왜냐하면 2번이 항상 얘를 따라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재미가 3가지인데 하나는 숫자를 다 찾아볼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각자 숫자가 적힌 햄스터가 항상 같은 페이지에서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 세 번째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숫자가 안 보이지만 걔가 몇 번인지 유추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책은 조금 이렇게 단어들을 가지고 말맛을 살리는 책인데 이 책은 홀라홀라 추추추라는 책인데 이게 곤충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는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여기 안에 보면은 이 곤충들이 계속 말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칭쿠, 포근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사실 부록으로 이 곤충말이 어떤 뜻인지 다 나와 있긴 하지만 저희는 일부러 그 정확한 그 해답처럼 나와 있는 그걸 보지 않고 이걸 가지고 아이랑 그 감정을 담아서 말놀이를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칭쿠 포근이라고 할 때는 우리 집이 만들어졌고 그림상에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정말 집이 만들어진 것처럼 칭쿠 포근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연극 배우야? 그러다가 새 때문에 이게 다 망가져요. 완전히. 그렇게 망가졌는데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꽃이 피거든요. 근데 얘가 혼자 말해요. 윙윙? 이렇게 말해서 야 얘들아 꽃이 피었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우우우 오키 흐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떤 말인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이랑 이걸로 감정을 담아서 말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지 않아요? 너무 잘해. 전문가야 지금. 근데 저는 다 이렇게 하시는 줄 알고 이게 대단한 놀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져왔는데 이거 우리 남편 주면 달콤달콤이 치리린 달달달달 콜콜콜콜 푸르르 추추추 치치치 오야호 그 애가 진짜 보야호 그래서 저는 책을 아이랑 놀이식으로 많이 읽었던 거를 궁금해요.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예요? 일단 이 자석은 누구일까라는 책을 아이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읽어줘? 내용을 보니까 이거 4살 때인가 3살 때인가 그랬는데 내용이 너무 나는야 자석 네모 양쪽 끝에는 S극과 N극이 있어 너무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럴 때 항상 먼저 이렇게 그림 위주로 보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빨강이랑 파랑이랑 만나면 일루와 빨강이랑 빨강이 만나면 저리 가!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좋다. 그냥 이렇게 펼쳐놓고서 파랑이랑 빨강이 만나면 일루와 그러면서 아이랑 같이 이렇게 안아주면서 스킨십을 하면서 놀이를 이제 했었거든요. 되게 재밌게.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N극, S극 이제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나는 힘이 세 자전거도 척척 뭐 이렇게 그러니까 비슷하게 하는데 약간 저는 짧게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동작이 좀 많이 굉장히 들어가는 굉장히 심플리 이런 것도 괜찮은 선생님. 우리 아들은 뭐 자동차 위주의 책만 읽고 또 우리 딸은 공주 관련된 책을 좋아한다 이런 엄마들도 있잖아요. 저희 딸도 항상 집에 보면 공주책이 많아요. 근데 교육적으로 넣고 싶으니까 막 이런 거 읽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 책만 읽는 거야. 그래도 그 책 가지고도 그냥 충분히 놀이할 수 있는 건 좀 많겠네요. 그렇죠. 그죠? 일단 아이가 다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 가지 책을 깊이 있게 보면 아이가 여러 번 읽으면서 거기에 한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휘를 확장하고 이제 이런 면에서는 여러 책들을 읽는 게 좋겠는데 일단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게 처음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책을 가져올 때 자꾸 그걸 막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읽게 하는 게 나도 내가 선호하는 게 있는데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 거고 내가 다양하게 읽게 해주고 싶다 그럼 부모님이 노력을 해야죠.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로 그러면 내가 알려주고 싶은 교육적인 지식을 담고 있는 거 그런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이가 좋아하는 책부터
몇 가지는 진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는 책이 읽는 게 좋다. 네네. 예. 근데 어떤 게 또 저 고민이냐면은 보통 책을 읽으면서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대화를 많이 나누면 좋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대화가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림 읽기는 잘하는데 대화를 막상 하려고 하면 저는 항상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러면 애가 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 슬펐나 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은 그래 그러면 뭐 태산이는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 기분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화 약간 주제가 몇 가지 안 되더라고요. 질문 자체가. 그래서 어떤 식의 대화하면 좋을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보통 물어볼 때 너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네. 너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질문 자체가 너무 수준이 높다. 예, 그래서 일단 좀 쉽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졸업식 날 친구가 눈이 빨개져요. 슬퍼서. 그럼 또 이제 보통은 이렇게 질문하지. 왜 여기서 눈이 빨개졌을까? 이렇게. 나도. 이럴 때 이 마음은 어떨 것 같아? 대답을 못해 왜? 아니, 그 말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하겠지. 너는 태태는 친구들이랑 졸업할 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 너는 한번 슬퍼서 울어본 적이 있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여기서 이제 꿀식이가 빨개진 눈으로 씩 웃었어요. 했을 때 저는 꿀식이가 갑자기 꿀식이가 눈이 빨개진 이유는 1번 크레파스로 칠했다. 2번 친구가 가다가 팔꿈치에 맞았다. 3번 재밌다. 슬퍼서 눈물이 맺혔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그럼 아이가 너무 쉽게 이제 맞힐 수 있게끔. 그러면 좀 약간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요. 아이 네. 입장에서 막 이거 뭐지? 막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그 부담이.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주관식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식으로 질문하는 거죠. 만약에 친구들이 이제 우리 딸이 젤리가 졸업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 1번 너무너무 기쁘다. 근데 기쁠 수도 있겠죠. 나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기쁘다. 2번 나는 짜증이 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대답이든 상관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도 객관식 있고. 너무 좋다. 객관식 너무 좋아. 그러니까 다들 아이가 책 읽는 거 좋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고 또 엄마랑 책 읽는 시간이 너무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건 알지만 어떤 식으로 읽어줘야 될지 좀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으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좀 다양한 책 읽기를 통해서 이렇게 오늘 밤부터 당장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야, 당장 가서 해야겠어. 육화연구소